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선 후보의 2025년 공약 관련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공식 발표부터 보고서, 언론 분석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또 그 이면에 뭐가 있을지 그거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경제, 복지, 교육의 외교, 안보까지 정말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속에서 핵심 기조랑 이건 좀 주목해야겠다 싶은 지점들, 그걸 찾아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미래 기술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 같아요. ICT, 인공지능, 블록체인 육성이라든지 공공데이터 개방, 규제 완화 같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랄까, 특정 첨단 산업 분야에 좀 많이 집중된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큰 틀 아래서 국가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생각까지 담긴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랑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죠. 다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 중심의 접근이 그럼 기존 산업이나 아니면 좀 소외될 수 있는 다른 분야들하고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질문은 남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기술 혁신이 가져올 사회 전체적인 파급 효과,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이런 미래 비전은 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보면 청년 세대 지원책이 유독 눈에 띄게 많아요. 청년 기본소득 검토한다든지 학자금 부담 줄여준다든지 특히 주거 문제, 공공임대 확대나 월세 지원 같은 내용들이요. 네, 맞아요. 청년 정책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 같은 경제적 측면도 있고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측면, 또 기본소득이나 부채 경감 같은 복지 측면까지 다 아우르죠. 이게 단순히 청년 표심을 얻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좀 전략적인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지원에서 실패 부담 완화를 언급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료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제도 개선보다는 펀드 조성 같은 자금 지원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느낌이에요. 근본적으로 위험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금 지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 방안이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 이런 질문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 같은 약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은 그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약간 다음 과제로 남겨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이 재원 문제랑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원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실용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를 좀 유연하게 운영한다거나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완화, 디지털 정부 구축 같은 것들이요. 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행 제도에 좀 경직된 부분을 풀고 유연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들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랑 맞물려 있긴 한데 동시에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 유연화하느냐에 따라서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이런 것까지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각 정책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겠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준석 후보의 공약 관련 자료들, 크게 보면 첨단 기술 주도의 미래 설계, 그리고 청년 세대에 대한 집중 투자, 마지막으로 현실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해법 모색, 이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뤄진 환경 문제라든지 외교 안보, 정치개혁 같은 다른 중요한 분야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큰 그림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당신께서 이 자료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공약들이 제시하는 혁신, 그리고 미래 투자가 단기적인 사회 안정, 특히 그 변화 과정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균형점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이 정책들의 평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